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중앙지법의 이동희 판사가 9시쯤에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때 창밖으로 던졌다는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할 염려라는 것은 바로 9월 30일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10월 1일에도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뭐 복통이 났다 그러면서 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고 11시에 출석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반영이 됐고, 사안의 중대성, 이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실무적으로 다 설계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아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날 이제 출석을 통보했는데, 제가 아까 복통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응급실에서 체포가 되고, 이틀 동안 조사해서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그저께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9시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제 뭐 조사를 기껏해야 뭐 하루 정도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한 건데,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혐의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받아내는 데는 아마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뭐 증거라는 거 뭐 굳이 찾지 않아도 곳곳에 널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지 못하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범죄를 구성해 놨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단 이틀 조사하니까 바로 다 숨길 수 없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혐의가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저 어제도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러니까 평당 1,400만 원 정도가 성남의뜰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수익선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돼서 평당 1,400만 원이 넘을 때는, 그러면 이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이익. 그럴 때는 이 이익을 나누자라는 장치를 사실은 그 도시개발공사 일반 직원들, 개발사업 1팀에서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서에 그거를 다 넣어서 이제 유동규 씨가 만든 전략사업팀에다 넘겼다는 건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초과이익이 나올 것이 어찌 보면 뻔히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배임 혐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그때부터 이 돈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나눠 먹자, 뭐 이런 묵시적 합의 내지는 명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배임 혐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이제 유동규 씨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은 자기가 설계사고 유동규 씨는 그걸 이래라 저래라 먹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먹튀라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돈이죠, 돈. 결국 배당금만 받고 튀는 거, 뭐 이런 게 먹튀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도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보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50% 절반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1,822억 원을 배당받았죠. 근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1에서 7호, 여기는 7%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이게 뭐냐? 뻔히 보였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남도시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더라도 환수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게 제가 초과이익 환수 장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대형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뺐다. 그러니까 그 뺀 이유 궁금하다. 제가 그걸 유튜브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의 초기 단계죠. 이제 뭐 며칠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팀은요, 친정권 검사 일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로 명백하게 나오는 것 외에는 아마 별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뭐 민주당 후보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타격을 가할 그런 내용들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유동규 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 그거는 아예 확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던졌다는 거는 새로운 휴대전화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못 찾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로 나온 거는 어찌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뭐 드러난 게 8억 원 뇌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이거를 뭐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유동규를 구속을 하긴 했는데, 자, 이거 외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그 녹취 파일 이런 데 보면은 유동규 씨한테 700억 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녹취입니다. 누가 뭐 말로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700억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8억은 지금 구속영장에 그 기록된 뇌물이고, 앞으로 700억 가까운 내용들이 이제 유동규 씨한테 넘어가면 또는 넘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700억이 정말 오로지 유동규 씨의 몫이냐? 왜 그러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4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목적지가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나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9시까지, 그 다음에 근데 어제 그 중간에 6시 한 반 좀 넘어서 인천 지역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재명 지사는 압승을 했고요. 어제가 2차 슈퍼위크, 그 결과가 나온 때죠. 여기에서도 또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확정이 됐지만,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소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토건 세력,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토건 세력이 뭐죠? 부동산 개발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토건 세력이라고 아마 이재명 지사는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기도 우일에 개발하고 대장동 개발하고 거기서 온갖 비리로 얼룩졌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을 토건 세력, 기득권, 부패 세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게 불과 유동규 씨 어저께 아마 구속될 거 거의 확신했을 겁니다. 그 구속되기 2시간 반 전에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2시간 뒤에 탄론할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마이크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도 곁가지를 갖고 흔들어대지만 본류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고립돼 있던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곁가지, 국민의힘 이런 얘기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화천대유가 가져간 배당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간 배당금 4,040억 원에다가 화천대유가 성남시로부터 특혜 분양받은
부지를 분양해서 얻은 돈, 이것도 한 3, 4천억 된다고 하죠. 그 7천억 내지 8천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이 직원이 적어도 거기서 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퇴직금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간 거와 자기의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최측근이 지금 뇌물 혐의로 몇 시간 뒤면 구속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냐. 근데 이 주장을 한 2시간 반 뒤면 자기 측근이 뭐 그때는 몇 시에 구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몇 시간 뒤면 구속될 것 뻔한데 그것도 뇌물 혐의로 구속될 것이 뻔한데 그 몇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황당한 얘기는 대장동 사태가 저희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씨는 최측근이고요. 유동규 씨가 만약에 뭐 700억이 됐든 뭐 몇백억이 됐든 이 대장동 사태에서 돈을 뭐 녹취록에 있으니까 먹었다. 또는 그게 뭐 구속영장에 있듯이 8억이 됐든 그렇게 되면 이건 유동규 씨가 오로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돈일까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을 했던 화천대유 관계자나 천화동인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 뭐 이건 유동규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는 따로 뭔가 인사를 안 해도 되나?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그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돈을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유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도 짐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최측근이니까. 최측근이고 대장동을 다 설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의 경기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청렴함을 오히려 증명해줬다. 그러면 유동규가 수백억 지금 가져갔다는, 배당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친정권 검사 위주의 수사팀이 과연 밝히겠는가?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그 명백한 논리 앞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청렴함을 증명했다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동의해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새삼 궁금해진다.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뒤에 부정당할 이런 주장도 서슴없이 국민들 앞에 TV 앞에 카메라 앞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특이 없는 나라, 집값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자기 최측근의 부패 행위, 뭐 빙산의 일각 정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로 확실하게 뭐 심지어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면서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 결국 뭐 기부 체납이나 뭐 거기 공원 뭐 이런 거를 이 화천대유 측이,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만들어줬다, 이래서 그걸 성남시가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분양가나 이런 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이 원래 택지 조성 원가라는 것이 있고요, 분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법을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분양가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결국 뭐죠? 거기 SOC나 공원 같은 거 결국 그 대장동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말 대담하게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국민들 앞에 엄연히 우리 건설업자들은 지금 뻔히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건설업자가 저한테 그걸 보내줬더군요.
그 사람도 대형 시행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수했다고 하는 5,503억, 그거의 허구성에 대해서 쭉, 그 중에 1,822억 배당인데 그 배당은 설계가 잘못된 배당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 환수가 엄밀하게 따지면 환수가 아니고요. 그냥 공동개발이죠. 공동개발. 그리고 뭐 SOC나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 사업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또 뭐 2천 몇백억, 뭐 3천 몇백억 정도를 이제 성남시로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택지 조성 원가나 분양가 같은 데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눠낸 거나 거의 비슷한 얘기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환수한 돈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모두 이재명이기에 가능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본인의 최측근 4명 중에 1명이,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실무적인 설계자가 구속이 되는 마당에 그와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지금 국민 앞에 거의 공개적으로죠. 공개적으로 내놓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뭐 앞으로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되면 이제 1대1 맞대결 구도로 내년 대선을 치를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